오늘도 시민 맞춤 정책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 속 주인공의 고민을 통해 상황별 맞춤 정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인공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구, 동물, 멸종위기종, 환경오염, 제주도, 남방 큰돌고래, 기후위기, 쓰레기, 생태계 파괴. 아, 오랜만이네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우 투더 영 투더 우. 이거 아시죠? 잘한다. 우 투더 영 투더 우. 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행하면서 사실 이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영우의 고민은 좀 포인트가 다른데요. 네. 키워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고래와 환경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래요. 요즘 기후 위기 때문에 고래들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 자주 접하는데 우영우가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그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네. 고래와 지구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미선 과장님 그리고 에코 뮤지션 이한철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과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정미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이한철님 정말 우리들의 슈퍼스타신데 맞아요. 우선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한철이고요. 서울 라이트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네. 환경을 실제로 정말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불러서 왔고요. 평소에도 환경에 관심 많았는데 네. 환경 관련 프로그램 또 진행도 하고 그러면서 네. 더더군다나 이제 환경과 기후 위기 이거 심각하구나 뭔가 네.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우영우가 좋아하는 고래 있잖아요. 네. 네. 고래가 기후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래가 기후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얼핏 들어본 것 같지만 정확히는 사실 모르겠어요. 잘 예. 모르겠네요. 기후 위기의 원인이 이 탄소 배출이잖아요. 네. 근데 고래 한 마리가 1년에 빨아들이는 이산화탄소가 무려 1년에 33톤이라고 합니다. 그 고래가 한 100살까지 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고래 한 마리가 평생 동안 그 이산화탄소 3,300톤을 본인이 이렇게 흡수한다는 거. 와. 그거 엄청 어메이징한 친구잖아요. 진짜 대단한 친구네요. 사실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뭐 탄소 포집 기술을 뭐 개발한다 어쩐다 막 난리인데 네. 차라리 고래를 지키는 게 고래를 더 지켜요. 빠르겠네요. 그죠? 그래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고래를 지키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죽은 고래 뱃속에서 뭐 150kg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발견된 적도 있고요. 우리 제주도에 사는 남방 돌고래 이 종다리도 이 폐 그물이 지금 몸에 엉켜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네, 또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이 코에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 네. 사진도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서울도 쓰레기 문제 좀 심각하죠? 그럼요. 네. 세 분은 서울 시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쓰레기를 얼마나 배출한다고 혹시 추측하세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뭐 1-2kg? 저는 제 더될 경험에 것 같아요. 미루어 보면 분리수거할 때 이렇게 손가락에 다 끼잖아요. 네, 여기 맞아요. 종이 막 이런 거. 그러니까요. 되게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8kg? 아우, 8kg. 대단하신데요. 예,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우와, 웬일이지? 2021년 이제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시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7.7kg 정도, 약 8kg죠. 예,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그럼 하루에는 한 1.1kg 배출하는 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요즘에 갈수록 증가하는데 네. 서울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1인 가구 증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회용품의 사용이 너무 증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 문제도 문제고 아무래도 사실 또 제일 큰 문제는 플라스틱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분리수거 할 때도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게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있잖아요. 포장 용기, 주방 용품, 뭐 국자도 요즘 네, 플라스틱으로 네, 네. 나오고 딱 봐도 플라스틱인 것들도 있지만 히든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숨어 있는 플라스틱들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티백의 그 망 있잖아요. 네. 걔도 플라스틱이고요. 그래요? 우리 흔히 이제 종이컵이라고 말하는데 종이컵 안쪽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걔도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고 심지어 껌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껌에요? 우리가 씹는 껌에 플라스틱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껌을 치클이라는 걸로 만들었었는데 네. 껌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치클은 부족한데 껌은 만들어야 돼. 세상에. 그러니까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껌을 씹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우리 삶의 어떤 대부분이 네. 플라스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아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2014년 896톤 정도가 플라스틱이 배출됐었는데요. 10년 전에. 예, 2022년에는 2,753톤으로 거의 몇 년 만에 와. 예, 200% 이상 너무 증가한 세상에. 엄청난 양이 배출되고 네.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 플라스틱만 따져봐도 사실 배출량이 또 어마어마한 거니까 네. 요즘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지구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도 이제 도구로 돌아오게 되는 셈인데 이 플라스틱 줄이기가 그런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서울시가 누굽니까? 이 서울시가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이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과장님 마음껏 자랑하셔도 돼요. 예,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인데요. 이 지구의 날은 지금 전 세계 192개국의 10여 명이 이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는 전 세계적인 환경기념일입니다. 네. 예, 올해 전 세계의 공통 주제는 지구냐 플라스틱이냐 하는 주제로 다채로운 이제 게임이라든지 퀴즈, 네. 체험 행사 같은 것을 진행하셨어요.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네. 지구냐 플라스틱 비교하면 지구죠. 지구죠. 살아야 되는데. 지구죠. 아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가 행사 현장을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재활용 버리면 화분 교환해준다 그래갖고 종이컵이랑 종이 종류 버리고 화분 받았습니다. 예쁜 거. 꽃이 핀대요. 아 정말요? 네. 플라스틱 어떤 거? 요구르트병. 그 생수 페트병, 그 비닐하고 페트병 따로 분리수거하고 그걸 받을 거. 정말요? 네, 재활용품 버리시고 꼭 받아가세요. 그래서 그거 다 드시려고 아직 멀었는데? 한 바퀴 돌아요. 리사이클링 체인지 플라워. 제라니움인데 이게 나를 잊지 마세요가 그래요 꽃말이. 아 정말요? 그래서 내가 지금 80살이니까 몇 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걸로 여기 뒤에 와서 골랐어요.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쓰레기는.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다 각성을 해야 되겠어요.
귀찮아도 네, 요 손수건이랑 텀블러는 꼭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요? 언제부터요? 10년 넘게요. 코로나 이후에 뭐 저희가 쓰레기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로 또 굉장히 일회용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배달 문화가 많아지면서 또 일회용기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제가 치킨집에 통을 들고 가서 한번 사본 적이 있더니 이런 손님 처음이라고 그러신 적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매년 이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다르고 올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내일이 뭐 이제 갑자기 28도, 뭐 30도 이렇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관심도가 확실히 높아진 게 저희가 이제 몸으로 체험하고요. 당장 제가 하나 쓴다고 해서 눈에 효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이게 플라스틱 산을 없앨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가 정말 속상해서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지구씨, 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거 다 꾀병입니다. 꾀병. 지구씨, 아프다고? 하루에 한 가지씩 꼬박꼬박 실천하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만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는 늘 그렇게 행동하는,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요. 네. 진짜 다들 즐겁게 즐기고 계시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저는 보면서 이 재활용품을 봄꽃으로 바꿔주는 게 너무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꽃으로 바뀌는 거 직접 경험하면서 자원순환의 의미도 그렇죠. 되새길 수 있고. 그런데 지구의 날은 다음 주인데 행사는 벌써 끝난 네. 건가요? 네, 현장 행사는 13일로 끝났고요. 아쉬워라. 네, 진짜 지구의 날은 22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22일까지 온라인으로 플라스틱 탈출 챌린지 오.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플라스틱이 없는 삶을 이제 인증 사진을 찍어서 네. 서울시 환경교육 포털에 올리시면 100명을 추첨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우와. 주는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벤트도 저 이런 거 진행하고 좋아해요. 있습니다. 상품권을 준다거나 또 재활용품을 꽃으로 바꿔주는 네네. 그런 상징적인 선물 같은 것들이 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생각만 늘 하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거는 생각보다 또 어렵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네네네. 같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사실 식당 같은 데서 일회용품 많이 쓰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좀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그 재활용품 양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네. 그런 캠페인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우리 이한철님은 그러니까요. 그 환경 관련해서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맞아요. 계십니다. 말씀하신 거 바로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이 스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이름이 범상치 않아요. 스테크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스테크는 쓰레기하고 재테크의 재미있는 합성어입니다. 쓰레기 네. 플러스 재테크.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의도로 이제 제로 카페, 제로 식당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로 카페는 이제 다회용 컵을 도입하는 카페에서 네. 우와. 저희가 대여용 컵을 제공하거나 그 대여용 컵을 세척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소비자가 개인 컵을 들고 카페에 갔을 때 어떤 날은 무료로 음료를 주는 그런 이벤트도 해서 하고, 또 그 음료값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칭찬을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제로 식당은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체육 경기장 이런 데를 이제 전량
다회용 용기로 이제 교체하고 배달앱하고 연계해서 음식 배달할 때도 지금 다회용 용기로 배달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몰랐어요. 현재 이제 네. 작년까지는 서울시 10개 구에서 시행이 가능했고요. 대박. 올해는 15개 구까지 원하시면 플라스틱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 용기로 배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점점 확장되겠네요. 네네. 모든 구에서 네네. 시행되겠네요. 또 저 스포츠 좋아하는데 올해부터 프로야구 서울 경기장 잠실에 있는 네. 거기서 다회용기 또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뭐 다른 경기 그러니까 다 또 음악 확장이. 페스티벌 할 때도 맞습니다. 이런 게 많이 써요. 네. 그래서 노래는 막 잘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 좀 무거움이 있거든요. 그쵸. 더 확대됐으면 네,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 페스티벌에도 이렇게 다회용기를 쓰는 경우가 이제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말씀하신 장례식장이나 경기장은 정말 일회용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곳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플라스틱 배출량이 좀 꽤 많이 줄어들겠어요. 제가 깜짝 놀랄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죠? 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의료원 장례식장을 작년 7월부터는 일회용 용기를 전혀 안 쓰고 다회용 용기로만을 쓰는 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플라스틱 배출량, 쓰레기 배출량이 80%가 감소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만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사업들을 추진 중이시고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제 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이 곧 매출이기 때문에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네. 다회용기가 약간 두껍고 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는데 일회용기보다 좀 공간이 더 차지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규모가 작을 경우에. 네, 네, 보관하기가. 그런데 시민들이 한번 써보고 계속 그걸 찾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업주분들께서도 계속 다용기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다용기를 쓴다면 그런 업장도 더 많이 늘어날 거로 저희는 생각해.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용기 내 챌린지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사람들이 힘들어할 줄 알지만 네. 생각보다 다들 참여를 아주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마포에 자주 가는 그 뼈해장국 집이 있거든요. 이게 제 몸에는 뼈해장국 국물이 흘러요, 피가 아니라. 근데 거기 90%가? 예전에는 일회용 용기에 제가 항상 포장을 해 왔어요. 근데 집에 있는 뭐 양은 냄비 가져갈 때도 있고 집에 있는 용기를 가져가서 제가 말 그대로 용기 내서 챌린지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더 주시더라고요. 저도 더 그래요. 주세요. 저도. 네. 용기를 가지고 가서도 식당의 분위기가 너무 바빠 보이고 이러면 이거 내면 너무 좀 불편해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또 부끄러워서 말하기 힘드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전 신용카드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뭐예요? 사용하는데요. 뭐죠? 네,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일회용품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빨대는 빼주세요. 그리고 영수증은 종이 영수증 출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카드에 이렇게 결제할 때 딱 건네니까 되게 기분 좋게 한번 싱긋 웃으시고 그런 거 비닐봉투나 이런 거 빼주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어쨌든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곳에 이런 문구를 붙이면 한번 보고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보기도 하고 주고받는 사람의 기분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요. 더 알리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란 게, 저말 프로 방송인이신 게, 그 와중에 그 CVC 번호 끊으셨어요. 이게 방송대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제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플라스틱 빨대가 연간 100억 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매장에서 사실 안 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또 가게 입장에서는 우리 또 태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이제 서울시가 꼼꼼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 게요.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로 마켓을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플라스틱이 없는 조금이라도 없는 친환경 생활 문화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 뭐 홍보비라든지 네트워킹에 필요한 일정의 그 비용을 서울시가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로 마켓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좀 인기가 있어서 2021년부터 작년까지 한 300여 곳이 예, 이 사업에 참여했고요. 계속 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절감 대상이 일회용품에서 빨대까지 그렇죠. 확대된다면서요? 네. 이 대체 빨대가 환경에 조금 더 영향이 적은 거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판매할 만한 곳을 찾지를 못하고 또 카페 업주 입장에서도 굳이 더 비싼 거를 내가 비용을 내서 사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한 3원 정도 돼요. 대체 빨대하고 기존 플라스틱 빨대. 그래서 그 차액 3원 정도는 시가 내주겠다 하는 그런 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분명히 환경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한철 씨를 보면서 조금 많이 반성한 게 일단 신용카드에 네. 그거를 저도 좀 문구를 이렇게 붙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일회용품도 그렇고 빨대도 그렇고 사실 좀 습관적으로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도 좀 한 번 더 되새겨서 뭐 텀블러 더 열심히 네. 들고 다니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해보니까 익숙해지고 오히려 좀 제 자신이 좀 뿌듯해지는 약간의 네. 그런 좋아지는 기분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저희 집에서 한번 어머. 셀프 우와. 카메라로 촬영해봤어요. 진짜요? 네, 한번 같이 좋습니다.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이한철 씨가 강추하는 지구를 위한 습관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텀블러를 하나, 둘, 기본적으로 2개, 많이 가져다니면 3개 정도 가지고 다니는데 와, 3개나 가지고 용도별로 다니시는군요. 이렇게 필요하더라고요. 물, 오. 커피, 뭐 다른 종류의 용도에 따라. 네, 커피랑 네, 물이 또 섞이니까 이렇게 아. 하면 좋습니다. 좀 무겁긴 야, 해도 노하우다. 지구를 위해서, 제 몸을 위해서. 보통은 한두 개 정도만 쓰잖아요. 분리수거 할 때 유튜브 땡 찾아보면 뽀로로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비행 분석이라고. 뽀로로의 버릴 때 맞아요. 비행 분석 아. 기억해요. 이거거든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어서 배출하지 우와. 않는 거. 비행 분석. 네. 와. 우유는 내용물을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그렇죠. 비우고 헹궈서 비우고 헹구고. 비행 분석 그다음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는 거는 분리. 뜯어가지고 저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중요한데. 분리해야 돼요. 네. 여기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로 가야 기업들도 좀 스티커 잘 분리되게 맞아요. 그렇게 상품 만들어 가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무라벨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재질은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배출해야지 분리수거,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와. 그래서 여기 비닐봉투하고 종이 봉투들은 계속 아파트 분리수거하고 나서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야,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환경을 생각하신다는 게 짧은 영상이지만 느껴졌고요. 진짜요. 텀블러 3개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 리스펙이고 저렇게 비행 분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비행 분석 실천해요. 아, 맞아요. 비행 분석 실천해요. 그러니까 저는 비행 분석에 진짜 그 단어를 딱 꽂혔어요. 꽂혔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페트병 분리수거 할 때마다 그러니까 막 뚜껑을 닫아야 돼, 맞아요. 빼야 맞아. 돼, 막 네. 헷갈리고 네. 또 그러니까 어쨌든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 비행 분석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이제 이한철님처럼 재활용에 철저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투명 페트병 말고도 굉장히 고급적인 그런 자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종이팩이에요. 종이팩. 종이팩은 굉장히 그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면 뭐 핸드 타월이라든지 뭐 종이로 재탄생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2013년 한 35%였던 재활용률이 2022년에는 오히려 14%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재활용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종이팩이 우유팩을 말씀하시는 맞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먹고 나면 열심히 씻고 말려서 내놓기는 하는데 근데 재활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거기다 20%도 그러게. 안 된다니까 네.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이제 네.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팩만 따로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 종이랑 같이 맞아요. 섞어가지고 맞아요. 배출하는 아.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네. 그렇구나.
일반 종이랑 같이 섞여서 이제 폐지랑 배출 같이 배출되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소량이라면은 운반 과정에서 종이하고 혼합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하나 문제는 예전에는 종이팩과 멸균팩이라는 속에 이제 코팅된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종이팩이 우위를 차지하고 다수였는데 점차 종이팩 수요는 줄어들고 멸균팩이 더 많이 시장에 있어요. 재활용은 멸균팩이 더 힘든 안 거죠. 되죠.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서울시가 어린이집과 종이팩 자원순환 동맹 협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또 어떤 동맹을 맺으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하고 계신 걸까요? 이 종이팩에 관한 이제 모든 자원순환 시스템을 확실히 만드는 건데요. 이제 서울시 내에 어린이집이 4,431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유라든지 이런 거 소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우유팩만이라도 확실하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고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면 수거 운반해서 재활용을 해서 이제 종이로 만든 뭐 학용품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공부방 어린이 공부방이 있는 그런 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1년에 한 160톤 정도의 종이팩이 모일 것으로 이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재활용의 질을 높이려면 분리배출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근데 분리배출장이 없는 그런 공동주택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많죠. 우리 집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분리배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 시스템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장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배출장 설치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 5월 17일까지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자치구 자원순환과나 청소행정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최고네요. 진짜로 지원을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를 이제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렇게 민관이 힘을 합쳐서 성과를 낸 적이 있나요? 네. 우리는 재활용을 하면 그 원료가 어디론가 가서 제품이 돼서 다시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해줘야 재활용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한국 플라스틱 산업 협동조합하고 손을 잡고 그 플라스틱 원료 중에 30%는 재성 원료가 포함된 친환경의 자원으로 된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봉투를 25만 9천 장을 저희가 서울시 공원, 한강공원 11개소, 그다음에 직영공원 24개소에서 그 자원순환형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재활용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을 때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실제로 아주 많이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눠본 게 플라스틱이나 종이팩이었어요. 그것 말고도 이처럼 자원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혹시 주목하는 품목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흔히 이제 커피 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커피 찌꺼기예요. 커피 찌꺼기. 네, 커피 찌꺼기도 훌륭한 자원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커피 찌꺼기가 52톤 정도 매일 배출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커피 찌꺼기는 퇴비로도 각광을 받고 합성 목재, 그다음에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데 좋은 원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은 이게 재활용품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고 분리돼서 종량제 봉투에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소각이나 매립 처리되는 현실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커피박으로 벽돌도 만들고 텀블러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게 너무 아깝고 아쉬운 자원인데. 그래서 별도의 수거 체계를 거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좋은 자원이다 보니까 100% 수거되면 재활용이 돼요. 근데 이제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커피 매장에서는 보관하는데도 장기간 보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발생량 대비 한 9.6% 일일 한 5톤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서울시가 한 18톤까지 재활용을 네. 늘려보자 하는 게 올해 역점 목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품질 자원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이런 자원 순환 체계가 많이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오, 중요하죠.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버릴 때는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인가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한철 씨도 나오셨는데 에코 뮤지션으로서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오늘은 거의 환경 전문가로 나오셨어요. 진짜. 저는 뭐 쓰레기를 버릴 땐 비행 분석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품을요 한 10몇 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세분화해서 분리 배출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네. 아마 잘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서울시에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잘 살펴주시고 실천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죠.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너무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정미선 과장님 그리고 에코 뮤지션 가수 이한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